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몇 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 그녀는 임신 중이지만 꽉 조이는 허리띠 덕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날 때 수술실에서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실이 드러난다. 그 충격은 의사를 기절하게 만들 정도다. 해우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평범한 하루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배 한가운데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강하게 차거나 움직인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음식을 멈추고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배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동현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니, 내 딸? 그가 말했다. 해운의 어머니 미경도 고개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딸을 지켜보았다. 해운은 아픈 걸 느끼면서도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빨리 먹어서 속이 조금 안 좋아요. 그녀는 대답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하지만 불편함은 가셔지지 않았다. 사실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점점 더 압박을 가하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잠깐만요. 그리고 거의 달려가듯 식사 공간을 빠져나갔다. 화장실로 바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몸을 기댄 채로 그녀의 심장은 마치 튀어나올 듯이 빨리 뛰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마치 마라톤을 끝낸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블라우스를 올렸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통증의 원인이 드러났다. 해우는 꽉 조인 허리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코르셋처럼 배를 감싸고 있었다. 급하게 그 허리띠의 걸쇠를 풀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쉽게 풀리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을 풀었을 때 그녀의 배가 드러났다. 이미 7달째 임신 중이었다. 18세의 해우는 그동안 혼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허리띠를 풀자마자 해우는 마치 새장 밖으로 나온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몸이 한 번에 편안해졌다. 그 안도감은 너무나도 커서 잠시 눈을 감았다.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그 안에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아기도 이제야 편안해진 것 같았다. 미안해, 사랑아. 이렇게 너를 너무 조이고 있었구나.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아줘. 모든 게 잘 될 거야. 말을 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그 안에 생명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배를 만지며 아직 만나보지 못한 아기를 위해 안도감을 전하고 싶었다. 몇 분간 그곳에 서서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았다. 지친 얼굴, 걱정, 그리고 약간의 애정이 드러났다. 허리띠가 없는 덕분에 진정으로 숨 쉴 수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운, 괜찮니? 아버지 동현의 목소리였다. 단호했지만 걱정이 숨겨져 있었다. 네, 아빠. 금방 나갈게요. 해운은 평온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다. 곧이어 어머니 미경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정말 괜찮니, 딸?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들어가서 도와줄까? 그 순간 해운의 몸은 굳어버렸다. 눈은 싱크대 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드러난 비밀처럼 허리띠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 조각을 집어들고 다시 착용하기 시작했다. 조일 때마다 자신이 짓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치 무거운 갑옷 속에 숨으려는 것 같았다. 마지막 걸쇠를 겨우 잠그고 나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또 다른 겉옷을 입어 더 감추려 했고 힘없이 대답했다. 금방 나갈게, 엄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급하게 얼굴을 닦은 후 손잡이를 돌렸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모님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미경이 딸을 포용하려고 한 걸음 내딛었지만 해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뒤로 물러났다. 마치 포옹이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드러낼까 두려운 것처럼.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는 평온한 척하며 말했다.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동현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팔짱을 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운, 요즘 너는 예전과 많이 달라. 항상 불편해 보이고 우리를 피하고 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정말 괜찮니?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널 감추는 옷만 입고 있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거니, 딸? 혜우는 목이 메었다. 잠깐 진실을 털어놓고 배를 드러내며 모든 것을 말할까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슬픈 얼굴, 실망할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했다. 그냥 학교 때문에 그래요, 엄마. 시험이 힘들고 수업도 지치고 거의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두 사람에게 빠르게 포옹을 했고 조심스럽게 배에 닿지 않도록 했다. 이후 식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점심을 마치며 눈을 들지 않았고 공부를 하러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을 나서자 집안의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다. 동현은 아내를 바라보며 긴장된 얼굴로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도 아니야. 미경은 긴 한숨을 내쉬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수진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혜우는 마치 몇 시간 동안 숨을 참아온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서둘러 꽉 조인 뱃띠를 벗어 던졌다. 그걸 벗고 나니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의 배는 자유롭게 팽창하며 이미 많이 자란 임신의 흔적을 드러냈다. 혜우는 침대에 앉아 지친 어깨를 구부렸다. 수지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안 돼. 혜운이 손으로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털어놓았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내 몸이 터질 것 같아.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어. 수진이 혜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혜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위험해. 아기를 해칠 수도 있고 너 자신도 다칠 수 있어. 혜운은 눈을 감고 눈물을 참으려 했다. 일어나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통을 덜어보려 했다. 난 정말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나를 얼마나 실망할지 몰라. 그들은 항상 나를 완벽한 딸로 봤어. 난 미혼모가 될 수 없어.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집에서 쫓겨날까 무서워. 수진이 재빠르게 일어나 그녀의 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 했다. 들어봐, 혜운. 너희 부모님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처음에는 충격받겠지만 이해할 거야. 너가 이렇게 뱃띠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해. 그들에게 말해야 해.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 혜운은 멈추고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며 아기에게 사과하는 듯했다.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몇 주만 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후에는 내가 해결할게. 수지는 깊은 숨을 쉬며 그녀를 꼭 안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위험은 매일 커져가고 있었다. 친구의 품에 기대며 혜우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1년 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국내에서 가장 치열한 대학 중 하나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합격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인생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현우와 사귀고 있었다. 혜우는 항상 헌신적이고 공부도 잘하며 밝은 미래가 보장된 딸이었다. 모든 부모가 꿈꾸는 그런 딸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왔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한 번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동시에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배신의 고통과 속은 기분이 뒤섞이며 분노와 슬픔으로 변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고 절망의 순간에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던 그녀는
대학에 가면 무도회에 가기로 했다. 즐거움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잊고 싶었다. 몇 시간이라도 그 고통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밤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밤 모든 것이 꿈처럼 혼란스러웠다.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불빛,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뒤섞였다. 현우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빠르게 뛰며 잊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는 마시지 않던 술을 그날 밤 과하게 마셨고 슬픔을 잊으려 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오는 마스크를 쓴 낯선 남자를 만났다. 둘 다 가면과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연약한 순간에 해오는 이상하게도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다. 생각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처음으로 거의 모르는 사람과 얽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이 강하게 다가왔다.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 가면 뒤에 숨겨진 것처럼 느껴졌던 메아리로 지금은 그녀의 어깨에 거대한 짐이 되어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휩싸여 그 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 후 며칠 동안 해우는 거의 먹거나 잘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지내고 싶었다. 수진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수진은 항상 이성적이었고 해운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했다. 검사 결과 병은 없다는 소식에 작은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좋은 소식과 함께 등장한 또 다른 소식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해운은 임신 중이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땅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지냈다.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해운의 유일한 지지자가 되었다. 현재로 돌아온 해운은 친구의 포옹에서 벗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앉으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직 아기의 아버지를 찾으려 하고 있어? 해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피곤해 보였고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했다. 수개월 동안 노력했어, 수진.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가면이 거의 모든 것을 가렸고 목소리는 음악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잠시 멈추고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에 따르면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찾는 게 내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만약 그를 만난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테고 그건 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야. 수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친구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현우는 어때? 아기가 그 아이의 아기가 아닐까 확신해? 해우는 단호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절대 확신해. 우리는 항상 예방을 했고 날짜도 맞지 않아. 나는 그 파티날 임신한 걸 알아. 그가 아버지가 되는 건 불가능해. 몇 순간 동안 방 안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해우는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지만 슬픔도 함께 느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며 속삭였다. 나는 이 몇 주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야. 아기가 태어나면 입양 보낼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내 삶을 이어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지는 감동받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정말 그런 결정을 내렸어, 해운? 그 결과를 고민해봤어. 언젠가 후회할 수도 있어. 해운은 손등으로 얼굴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생각해봤어. 내 마음은 이 아기를 기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여건이 안 되고 지원도 없어. 그리고 부모님이 그들은 항상 나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어. 그들이 알게 된다면 나를 부끄러움으로 여길까봐 두려워. 수지는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며 조금의 위안을 주고자 했다. 해운, 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감해.
그리고 네 부모님은 너를 사랑해. 아버지께서 저 아기를 보신다면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실 거야. 해우는 슬픔이 가득한 약한 미소를 지었다. 깊이 숨을 쉬고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제발, 수진,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할 일을 결정했어. 그냥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수진은 그 요청을 존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안타까운 감정이 가득했다. 친구가 강해지려 애쓰고 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고통은 그 반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결정이 영원한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수진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정리하려 애쓴 해우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다시 조여진 허리띠를 착용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단한 행동이 진짜 전투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더 둥글고 부풀어 오른 배는 너무 빨리 자라는 듯했고 예전에는 잘 맞았던 허리띠는 이제 함정처럼 그녀를 조였다. 그것을 입으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숨기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해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불편함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다녔고 숨도 잘 쉬지 못했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예전의 허리띠가 더 이상 맞지 않자 그녀는 더 큰 새 허리띠를 사야 했다. 하지만 새 허리띠조차도 압박감이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배가 마치 짓눌리는 것 같았다. 조용한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따뜻한 목욕을 한 후 거울 앞에 서서 새 허리띠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옷을 입으려고 했고 느리고 무거운 움직임으로 다가갔다. 천의 끈을 당길 때마다 고통이 느껴졌다. 마침내 마지막 단추를 잠그자마자 갑작스럽고 강한 통증이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 직후 이상한 열감이 그녀의 다리로 흘러내렸다. 아래를 바라보니 투명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급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세상에, 그녀는 놀라며 중얼거렸다. 양수가 터졌어. 절망감이 그녀의 몸을 휩쓸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힘이 빠진 다리로 그녀는 침대 머리맡으로 기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힘들게 수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며 귀에 대었다. 제발 받아줘. 수진, 제발. 그녀는 거의 울면서 중얼거렸고 전화가 울리는데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또 한 번의 수축이 느껴지자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흘러내린 액체를 티셔츠로 닦으려 했지만 흔적을 숨기려는 시도는 통증이 밀려오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집안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문 너머에서 그녀의 부모 동현과 미경은 그 소리를 듣고 해운의 방으로 달려갔다. 해운, 무슨 일이야? 문 열어, 딸. 동현이 큰 소리로 외치며 세게 두드렸다. 해운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약해져서 신음소리만 나왔다. 괜찮아. 그냥 아프다. 하지만 미경은 불안에 떨며 믿지 않았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 동현, 지금 문을 열어.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며 외쳤다. 그는 잠시 망설였고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다 문에 다가가 외쳤다. 해운, 문에서 떨어져. 지금 열겠어. 강한 어깨로 문을 밀자 문이 우르르 열렸다. 그 너머에서 바라본 것은 두 사람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해운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일어서려 했지만 고통이 그녀를 막았다. 그곳에 있는 부모를 보자 그녀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도 그녀는 강해 보이려 애썼다.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 저를 데리러 올 거예요. 병원으로 가요. 그녀는 자신의 말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말했다. 미경은 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해운, 숨기려 하지 마. 지금 당장 너를 데려갈 거야. 해운은 반박할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괴롭히며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그만해.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우리의 딸이야. 우리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항상 그랬던 것처럼 너를 돌볼 거야. 논쟁할 힘도 없는 해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부모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해우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배를 겉옷으로 가리려 애썼다. 마치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게 있을 것처럼. 차에 탔을 때 그녀는 통증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요청하며 뒷좌석에 앉았다. 미경과 동현은 앞좌석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딸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혜운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은 이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징후가 진실이 곧 태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온몸이 아프고 숨이 가빠오는 가운데 혜운은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그녀는 수진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녀는 친구가 곁에 있기를 원했다. 힘겹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이. 혜운, 미안해. 내 전화가 방전됐어. 무슨 일이야? 수진이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급해졌다. 병원으로 와. 내 집 근처 병원으로. 혜운이 신음소리와 함께 말했다. 지금 가고 있어. 재응급 상황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곧 한 젊은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번 밤의 당직 의사인 준서였다. 무슨 일이죠? 그는 다가오며 물었다. 혜우는 몸을 굽히고 배를 감싸고 수진의 팔을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자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너무 아파요.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순간 또 한 번의 진통이 혜운을 괴롭혔고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준서는 그녀가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과 숨이 가빠지는 모습, 통증의 리듬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그 모습은 분명히 출산 중인 여성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처음 보기에는 그녀의 배가 정상처럼 보였다. 임신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의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즉시 평가를 위해 그녀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는 다가온 간호사에게 명령했다. 미경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함께 갈게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행동하기도 전에 혜운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발, 수진이 저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 요청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미경과 동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왜? 동현이 마음이 아픈 듯 물었다. 혜운, 네가 숨기고 있는 게 뭐니? 우리는 너의 부모야. 너를 도와주고 싶어. 혜운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경은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지만 준서는 상황을 강제로 끌어가는 것은 오히려 나쁘게 만들 것임을 깨달았다. 지금은 그녀의 의사를 존중합시다. 가능한 한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부모를 달래려 했다. 수지는 친구의 어깨에 팔을 걸고 혜운이 진료실로 걸어가도록 도왔다. 그들이 복도를 지나 사라지자 미경과 동현은 멈춰서서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 동현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낼 것이다. 한편 진료실 안에서 혜우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준서는 주의 깊은 시선으로 그녀를 맞이하며 젊은 여성의 뚜렷한 고통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혜운, 침대에 올라갈 수 있겠니?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해. 괜찮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려 할 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가슴을 감싸고 있는 손이 떨렸다. 마치 질식할 것 같았다. 의사는 신속하게 다가갔지만 수진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 순간을 알고 있었다. 친구가 출산 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혜운, 나를 봐. 천천히 숨 쉬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알겠지? 모든 게 잘 될 거야. 수진이 손을 잡고 친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운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 잠깐만요. 수진이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혜운의 블라우스를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의사인 준서가 주의를 기울이며 다가왔다. 처음에는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픈 젊은 여성의 정상적인 배를 기대했지만 그의 눈앞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매우 꽉 조여진 조끼가 감겨 있었다. 수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조끼의 후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조끼가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혜운의 배가 크고 둥글게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부푸름이나 통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신이었다. 그리고 꽤 많이 진행된 임신이었다. 의사의 얼굴이 변했다. 차분하고 집중된 표정이 진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혜운, 너 임신했니?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놀라움이 목소리에 드러났다. 세상에 왜 이렇게 꽉 조인 조끼를 하고 있어? 너와 아기에게 아주 위험해. 몇 개월째냐? 혜운은 대답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목이 막힌 듯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따라 흘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약한 속삭임으로 남았다. 제발, 의사 선생님, 제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한 통증이 그녀를 방해했다. 그녀의 몸 전체가 반응했다. 그 수축은 너무 강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의 시트를 꽉 움켜잡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있어요. 충격받은 수지는 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8개월이에요. 외쳤다. 아기가 지금 태어날 거예요. 상담실 밖에서 혜운의 아버지 동현은 딸의 비명을 들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는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경, 우리 딸이 뭔가 심각한 걸 숨기고 있어. 우리는 알아야 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상담실 문으로 다가갔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동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단력 있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었다. 혜운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처음으로 배가 드러나 있었다. 이제 바닥에 떨어진 조끼는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수진과 의사 준서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부모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미경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혜운, 내 딸, 너 임신했니? 동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충격에 빠진 얼굴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왜 우리가 그걸 몰랐지? 그는 딸을 바라보며 마치 그녀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물었다. 혜운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통과 수치심, 눈물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숨기기 위해 애쓴 비밀이 모두에게 드러났다. 수지는 몇 달 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비밀을 지킨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동현은 주위를 둘러보며 바닥에 떨어진 조끼를 보았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는 중얼거렸다. 네가 매일 숨기고 있던 거였구나. 너는 그동안 임신했었구나. 미경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고 답변이 두려운 듯 말했다. 혜운, 이 아기의 아버지는 누구니? 어떤 설명도 나오기 전에 의사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우리는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서는 벽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혜운을 분만실로 데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기가 지금 여기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차분함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혼란과 복잡한 감정 속에서 혜운의 진실이 드러났다. 말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소리로. 혜운은 힘들게 숨을 쉬며 고통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간호사가 필요한 물품을 들고 급히 방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 준서는 침대에 다가가
젊은 여성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지만도 따뜻한 목소리로 귀에 속삭였다. 해운, 잘 들어. 지금 너는 힘을 내야 해. 네 아기가 태어나고 있어. 잠깐 동안 고통이 물러가는 듯했다. 두려움이 그 공간을 채운 것처럼 느껴졌다. 해운은 의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마치 예전에 다른 장소, 다른 순간에 들었던 것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수축이 강하게 찾아왔고 그녀의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했다. 이제 해운, 힘내. 의사가 침대 발치에서 아기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준비하며 독려했다. 마지막 비명과 함께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해운은 남아있는 모든 힘을 모았다. 그리고 그 순간 고요한 방 안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카롭고 섬세한 아기의 울음소리. 가장 기다려온 소리였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한순간 멈춘 듯했다. 모두가 그곳에 있지만 세상은 그 작은 소리로 요약되었다. 마치 마법과 같았다. 공기가 가벼워지고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준서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따뜻한 천에 감싼 아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그 아기를 바라보며 경이로움과 사랑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 아기는 그가 의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도와주었던 아기였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해운에게 다가가 감정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로 말했다. 여기 당신의 아기입니다, 해운. 아기를 보자 해운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은 즉시 눈물로 가득 차올랐다. 죄책감, 두려움, 피로 모든 것이 그 순간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녀가 느껴본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다. 아기의 눈을 바라보며 아직 살짝 감겨있는 그 눈 속에서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 멈춘 듯했다. 그는 너무 완벽해요.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서 속삭였다. 수지는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친구의 손을 꽉 잡고 감격의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예쁘다, 해운. 너무 예뻐.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데려가야 해요. 그는 설명했다. 조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해야 해요. 당신이 착용했던 밴드가 문제를 일으켰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운의 마음이 조여왔다.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다. 의사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의사님, 제발 그를 잘 돌봐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세요. 준서는 가까이 다가가 확고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강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돌볼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간호사와 함께 의사가 진료실을 나섰다. 중환자실로 가는 길에 뭔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이상하고 강렬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커져갔다. 아기를 바라보며 그는 뭔가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그 아이가 단순한 환자가 아닌 것처럼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아기를 옆으로 돌리자 준서는 도와주기 위해 다가갔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시선을 강하게 끈 것이 있었다. 잠깐만요. 그는 중얼거리며 아기의 발목에 시선을 고정했다. 거기 발바닥에 작은 출생의 점이 있었다. 반달 모양의 밝은 점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의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마크는 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 대대로 지니고 있는 희귀한 마크와 똑같았다. 그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8개월 전 한가면 무도회, 깜빡이는 불빛, 큰 음악,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젊은 여인. 두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사이의 연결은 강렬했다. 그 밤 이후로 그는 그녀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앞에는 같은 마크를 가진 아기가 있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아기, 임신을 숨기기 위해 밴드를 착용했던 아기. 그 아기가 그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듯이. 가능할까? 그는 가슴이 조여오며 생각했다. 한편
진료실에서는 혜운이 부모님과 수진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직도 충격을 받은 그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용서해줘요. 그녀는 울음 삼키며 시작했다. 제가 잘못한 걸 알아요.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을 실망시킬까 두려웠고 저를 미워할까 두려웠어요. 집에서 쫓겨날까 두려웠어요. 동현은 말을 끊으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사랑해주던 그런 딸로 남고 싶었어요. 동현은 단호하게 그러나 사랑을 담아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 딸. 당신은 실망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야. 네가 실수한 건 사실이지만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낼 거야. 미경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우리를 믿었어야 했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서 이 짐을 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기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그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혜우는 이제 더욱 울음이 터졌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포옹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저는 그가 잘 지내기만 바라요. 제발 하나님 제 아기를 지켜주세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고 그의 눈은 혜운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표정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 개인적인 무엇인가. 아기는 괜찮아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다. 강한 아기예요. 조산으로 태어났지만 매우 잘 반응하고 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부모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퍼졌다. 그러나 그 후 의사는 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혜운,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의사가 혼자 이야기를 하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궁금했지만 그 요청을 존중했다. 혜운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준서의 눈빛에는 뭔가 친숙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혜운은 그 요청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 미경과 동현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일어났고 수진과 함께 나갔다. 문이 닫히자 준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매우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했다. 혜운, 먼저 이걸 봐줘요. 그는 조용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흰 가운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냈다. 그것은 파티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마스크였다. 그가 마스크를 얼굴에 대자 시간은 멈춘 듯했다. 혜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이미지가 그녀를 먼 옛날의 음악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밤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놀라서 입술에 손을 가져갔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가 천천히 가면을 벗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맞아, 혜운, 나야. 그날 밤의 남자, 네가 파티에서 만났던 사람. 난 몇 달 동안 널 찾았어. 하지만 너는 사라졌지. 나는 내 이름도 몰랐어. 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의 목소리, 눈빛, 말투, 마치 운명이 그들을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이 순간까지. 나도 너를 찾으려고 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몰랐어. 가면만 기억났고 그날 밤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느낌만 남았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왔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우리의 아이 덕분이야. 혜우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놀랐다. 그리고 그는 한쪽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들어 보였다. 반달 모양의 작은 출생 자국이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이 같은 자국이 있어. 준서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눈빛이 반짝였다. 이건 내 가족에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해지는 희귀한 자국이야. 혜운, 네가 낳은 아기도 내 아들이야. 혜운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놀라움과 안도감,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 모든 날의 침묵, 이제는 모든 것이 결국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몇 분 후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혜우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느꼈던 두려움, 짊어졌던 죄책감,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의 무게,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는 울면서 말했지만 준서가 판단 없이 따뜻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대답했다. 혜운,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항상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이 아이를 함께 키울 거야. 그는 우리의 아들이야. 그녀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삶의 변화에 미소 지었다. 나 아직 이름도 정하지 못했어. 그녀가 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함께 정해보는 건 어때? 몇 초 후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의미가 가득한 속삭임으로 아기의 이름을 정했다. 민준. 그 순간 침실의 문이 열렸다. 미경, 동현, 수진이 소식을 기다리며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말을 잃게 만들었다. 혜우는 의사와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있으며 두 사람의 얼굴은 평화롭고 고요하며 거의 행복해 보였다. 아빠, 엄마. 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이분은 준서예요. 제 아이의 아빠예요. 한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미경과 동현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다. 수지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블링크하고 있었다. 준서는 차분히 일어나 정중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파티의 밤, 그들을 연결한 인연, 혜운을 찾으려 했던 노력,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만났는지를 말했다. 이제는 아들의 부모로서 미경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힘껏 안아주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 딸.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속삭였다. 동현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몇 초 후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요, 의사 선생님.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네요. 준서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날들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맞춰져 갔다. 혜우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준서는 그녀와 작은 민준을 위해 매 순간 곁에 있어 주었다.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매일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사랑, 동료의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달 후 혜운과 준서는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님, 충실한 친구 수진, 그리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민준, 두려움과 비밀 속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사랑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혜운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은 감사로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모든 장애물과 눈물 속에서도 인생은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때때로 가장 힘든 길에서 운명은 가장 큰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계속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